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여행은 도시와 시간을 이어주는 일이다. 그러나 내게 가장 아름답고 철학적인 여행은 그렇게 머무는 사이 생겨나는 틈이다. 마르셀 프루스트와 폴 발레리가 전하는 여행에 관한 말입니다. 시인과 소설가의 입을 빌어 작가인 이기주 씨는 그의 책 언어의 온도에서 여행을 이렇게 말하죠. 어딘가 목적지에 닿을 때보다 지나치는 길목에서 더 소중한 것을 얻곤 한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책으로 여행을 떠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곁에 지금 가까이 두고 있는 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맑은 하늘이 상큼하게 웃는 일요일, 책과 함께 음악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여행 시작합니다. 네, 김광석이 부른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12시부터 1시까지 미니 FM 지금 가까이로 인사를 드리게 된 윤희, 오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함께하고 있고요. 미니 FM 라디오 책다방은 FM 89.5MHz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앉아있는 이곳은 미니 FM 부스가 있는 경기전 앞인데요. 사람들이 참 많네요. 네, 정말 많네요. 독서대전과 함께 열리는 체험 행사나 강연이 풍성하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이곳 경기전과 한옥마을에 나오셔서 책과 함께 가을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이는 가을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가을이요? 네. 지금도 가을이라고 느끼기는 하는데요. 얼마 네. 전에 네. 하늘하고 구름을 봤을 때 가을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하늘이 쭉 멀어지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예뻤는데요. 그때 가을이 오려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윤희는 언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늘이 멀어진다. 이 표현 되게 좋은데요. 써먹어야지. 네, 저는 조금 전에 들은 노래 있죠. 그 노래에서처럼 바람결이 선선할 때, 그리고 이제 뭔가 설레면서 살짝 소름이 돋을 때, 이제 가을이구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특히 9월은 독서의 달이기도 한데요. 사실 독서량을 조사한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들 나들이 하느라 바쁘시고, 네, 그렇게 하니까 책을 덜 보게 된다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 요이는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나요? 네, 요즘 첫 장을 넘긴 책이 있는데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첫 장만 넘겼어요. 제목은 독서한담이라는 책이에요. 독서한담이요? 네. 네. 강명관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학자인데요. 예전에 조선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이분의 책을 재밌게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분 책을 찾아보다가 고르게 된 책입니다. 제목이 지금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것처럼 이 네. 책, 저 책에 대해서 한가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첫 장을 넘겼고요. 네. 네, 요즘 윤희가 읽고 있는 책도 얘기해 주실래요? 저 부끄럽지만 그냥 대충 이것저것 잡히는 대로 읽고 있거든요. 그냥 독서를 위한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나 아니면 습관 아니면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의 취향을 혹시 갖고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특별한 방법은 아닌데요. 네. 책을 읽다가 그 안에서 알게 되는 다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책을 소개받는 방법? 네. 저는 그게 저한테는 유용한 것 같아요. 윤희도 책으로. 네, 저와 나름의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는 이제 가끔 팟캐스트 듣고요. 요새 맞아요. 책에 관한 팟캐스트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듣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누군가가 좋았다 이런 서평을 쓰거나 감상을 쓴 글을 보면 이 책 사고 싶다 이렇게 고르게 되고요. 팟캐스트로는 이안의 동시 이야기라고 있는데요. 다 같이 돌자 동시 한 바퀴라는 그런 제목의 팟캐스트예요. 거기에서 이제 날마다 동시 하나 이렇게 들려준답니다. 제가 이 동시 하나를 듣고 있는 이유는 일단 듣는 시간이 짧고요. 동시를 들으면 뭔가 간질간질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네, 생각날 때마다 찾아 듣곤 합니다. 네, 얘기 들으니까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최근에 들은 동시 하나를 소개해 준다면? 그럼 며칠 전에 들었던 동시 하나인데요. 잠깐 들려드릴게요. 기차 터널 송찬호.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이 얼마나 빠른지 아니? 글쎄, 여름날 초록기차가 터널로 쑥 들어가더니 어느새 가을날 울긋불긋 단풍나무 기차로 빠져나오더라니깐. 네. 네, 재밌네요. 터널을 통과하니 가을이더라. 네. 이런 느낌이, 네, 좀 실감이 난다고 해야 될까? 네,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윤희는 평소에도 아이들과 책을 많이 읽으시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책을 읽나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제가 주로 얘들아 책 읽자 이렇게 많이 권하는 편이고, 아이들은 만화? 네. 네, 만화 어떤 많이 책을 보나요? 명탐정 코난? 그쵸. 네. 딱 들면 만화책이 먼저 보이고 그렇죠. 그 제목이 명탐정 코난. 저희 세대는 미래소년 코난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명탐정 코난이고요. 근데 이런 만화책을 볼 때마다 사실 저는 엄마 입장에서 약간 아쉽기도 하는데 줄글 책을 좀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책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그 어떤 책이든 무척이나 뿌듯하고 네, 예쁩니다. 네. 책과 함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게 참 뿌듯하다는 이야기가 많은 엄마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네. 그런가 봐요.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죠? 아이들하고 같이 본 애니메이션인데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거 주제곡이고요. 변하지 않는 것. 네. 네, 최근에 이 애니메이션을 쓴 감독 말고요. 쓴 원작자, 작가가 망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고 분노를 샀는데 참 재밌게 봤던 영화라서 여러분에게 네, 음악은 참 좋죠. 그래서 음악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책 이야기로 넘어와 볼까요? 오이 책 좋아하죠. 제가 책 보는 거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언제부터 책을 스스로 그렇게 사게 되었는지 혹시 기억이 난다면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읽는 것보다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 내가 책을 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경험이 네. 중학교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중학교 때 친구랑 함께 읽어보자고 해서 샀던 책이 처음인데 네. 처음 스스로 원하고 골라서 산 책이 닥터스였어요. 닥터스요? 네, 2권짜리였는데 내가 한 권 사고 그 친구가 한 권 사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이제 돌려가면서 읽었었던 기억이 나고요. 교과서나 문제집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함께 선택하고 함께 읽었던 것 그 자체가 좀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네, 윤희는 어때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 샀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오이는 이제 친구하고 정말 스스로 산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인상 깊은 게 2권을 사서 한 권씩 나눠 읽고 돌려 읽고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이야기를 하자면 초등학교 때 이제 학급 문고 있죠. 그런 네. 학급 문고를 선생님께서 하나씩 집에 있는 거 한 권씩 다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집에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집이나 책들을 쌓아두고 살지만 그때는 없는 형편에 책 한 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어가지고 아빠 손잡고 동네 서점을 갔는데 딱 갔는데 한쪽은 문구점, 한쪽은 서점이었거든요. 향기 나는 크레파스, 그다음에 새하얀 도화지.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높은 책장에 쭉 진열된 그런 책들 보면서 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 서점에서 풍겨오는 냄새, 아무튼 고풍스럽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네.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새 책을 산다는 게 너무 황홀했던 것 같아요. 또 스스로도 좀 멋있다, 예, 멋있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 스스로 멋져져서 네. 그때 산 책은 뭐였나요? 그게 그러니까 알프스 소녀 하이디였는데 가물가물해요 사실은. 제목이 그때 그러니까 제목 어떤 책을 사느냐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 어떤 책이든 새 책을 내 돈으로 산다는 것, 네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때의 윤이랑 네. 지금의 그 가온이 결이 도들이가 좀 네. 비슷한 나이일 것 같아요. 그 지금의 아이들은 어떤 책을 사나요? 네. 혼자서 사는 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용돈 받거나 학교에서 이제 문화상품권을 받아올 일이 생기면 서점에 가자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주로 만화책을 사가지고 그렇지, 사는 거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남편하고 같이 가끔 이 책 어떠니? 하고 보내주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아이들이랑 같이 읽은 책은? 이 책은 제가 아이들하고 일부러 같이 읽고 싶어서 산 책인데, 권정생 선생님의 빼떼기라는 책이에요. 워낙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글 자체가 순하고 공감이 잘 돼서 좀 자주 이분의 책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요. 네. 빼떼기를 저도 읽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좀 슬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읽기에는 뭔가 좀 어렵기도 했고, 특히나 이 권정생 선생님은 글이 편하게 읽히지만 깊은 울림이 있어서 읽고 난 후에 되게 저릿하거든요. 그 감동을 아이들에게 같이 공유한다는 게 조금 저는 어려웠어요. 네. 네, 슬픈 느낌이 남죠. 네. 예, 그래서 빼떼기를 보면서 저는 빼떼기가 권정생 씨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권정생 씨의 삶과 빼떼기의 삶이 굉장히 비슷하게 그려졌었고, 보잘것없고 또 못난 생이지만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 생명의 힘, 가치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쓴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들으니까 또 더 뭉클해지는데요. 네. 권정생 선생님의 삶, 빼떼기, 여기서 제목이 빼떼기인데, 빼떼기가 뭘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중에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빼떼기가 뭔지 짧게 힌트를 주신다면? 네. 여러 마리의 병아리 중에 하나의 병아리는 네. 화상을 입은 병아리. 화상을 입었어요? 네. 엄마에게마저 외면을 당하기도 하는 병아리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더 안 읽으실 것 같아서, 네. 요새는 그림책 읽는 어른들 주변에 참 많이 보여요. 모임도 생기고요. 저도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림책을 더 자주 손에 드는 편인데, 물론 꼭 그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림책을 읽으면 일단 마음이 소리 없이 움직인다고 할까요? 네,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또 그림이 정말 좋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일부러 그림책을 고르기도 하네요. 네, 저도 얼마 전에 그림에 압도돼서 읽은 책이 있는데요. 동화책은 아니지만 제주 4.3을 다룬 책이고요. 동백꽃지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제주 4.3 사건이요? 네. 제목을 보니까 책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슬플 것도 같고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네, 동백꽃이다라는 책은 제주가 고향인 강요배 화백의 4.3에 대한 그림집이에요. 거기에 김종민이라는 분이 4.3 피해자의 증언을 직접 듣고 그 그림의 목소리를 추려서 담은 책이고요. 4.3은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1948년 3월 1일부터 네.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민 10분의 1이라고 하는 3만 명 이상 희생된 사건이고요. 그 전 과정을 그림으로 담은 그런 책이었는데요. 굉장히 가슴 미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어요. 저도 4.3 사건 알고는 있지만 대략 어떤 일이 있었다 정도만 알지 그 속속들이 알려져야 할 희생된 분들의 이야기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4.3 사건을 다룬 최초의 글이 아마도 현기영 씨가 쓴 소설 순이 삼촌일 텐데. 네, 맞아요.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 있죠. 네. 굉장히 이제 4.3의 이야기로서는 유명한 소설이기도 한데요. 그 소설도요, 읽어보면 제주의 순이 삼촌과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주에서는 사실 지금도 동네마다 한날 한시에 그 제사를 여러 집들이 한꺼번에 지낸다고 하죠. 그게 단적으로 4.3의 그 참상, 네, 잔인함 혹은 끔찍함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소설을 예전에 읽었었는데,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기억에 남더라고요. 한날, 한시에, 네. 네, 제사를 한 집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옮겨서, 그 다음, 뭐, 작은 집 가서 또 지내고, 네. 저는 우선 아이들이랑 같이 읽어야 할 책을 이제 고르다 보니까, 그림책 중에 4.3과 관련된 그 책이 있었어요. 나무 도장이라고. 이 그림책을 쓰고 그린 권윤덕 작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할머니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유명한, 꽃할머니로도 유명한 분이죠. 네. 그럼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이와 함께 책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도원경이 부릅니다. 다시 사랑한다면. 네, 다시 사랑한다면 도원경이었습니다. 가을은 그리움도 따라오는 걸까요?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왠지 모를 그리움도 네, 떠오릅니다. 앞에서 저희가 나눈 책들은 사실 읽기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역사라는 아픔과 직면해야 하고 현실과 마주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어나가기가 참 버거웠던 책이 있죠. 그렇지만 너무 좋은 책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한강이 쓴 소년이 온다가 그랬거든요. 네, 저도 소년이 온다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네. 깜짝 놀라서 읽은 책이라고나 할까?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그 충격적인 표현과 내용을 보고서 놓지 못하고 끝까지 읽게 된 책이었는데요. 광주를 이렇게 들려주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 해, 1980년도에 광주에서 살았어요. 뭐, 광주 시내에서 조금 먼 변두리긴 하지만, 그리고 또 너무 어린 나머지 나이였거든요, 그때. 6살? 네, 솔직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저 자랄 때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오싹하고 무섭고 그랬어요. 네. 진짜, 안 믿겨졌거든요. 근데 기억으로 그때 집 주변에 군부대가 있어서 군인들이 참 많이 보였는데 그냥 군부대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게 사실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었어요. 예. 네,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생생한 경험으로 갖고 계실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때는 어리기도 했지만 다른 지역에 살아서 전혀 기억에 없고 저희 부모님도 잘 알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 소년이 온다 책은 맨부크상도 받았지만 손석희 씨가 옛날에 그 무렵에 뉴스룸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을 아주 잘 짚어주어서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네. 작가 한강의 뿌리는 광주였다. 인간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인간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작가가 항상 천착해온 주제였다. 폭력의 육식을 거부한 채 나무가 되기를 택한 주인공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한 채식주의자가 개인과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을 다뤘다면 그 이후 발표된 장편 소년이 온다는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을 다루고 있다라고요. 오이는 언제 광주 5.18 민중항쟁 알게 됐어요? 네, 중학교 때 만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읍내 터미널에 굉장히 잔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때는 그게 무슨 사진인지 전혀 몰랐었고, 보고 싶지 않다, 굉장히 끔찍하다, 이 생각만 하고 피했었는데, 그게 광주의 사진이었더라고요. 그때가 내가 광주하고 처음 마주쳤던 때가 아닐까. 네. 80년인지 그 다음에인지 아무튼 우리 가족이 네. 광주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다른 그 도시에서 살면서 뭐가 뭔지도 아무튼 모르고 흥얼거렸던 노래가 있었어요. 예, 광주 5.18 노래를 했던 건데 사실 제목도 모르고 그때는 그냥 따라 불렀거든요.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됐죠. 이게 5월의 노래라고.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는데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쏘았니? 왜 찔렀니? 이렇게 하는 부분을 따라 부르면서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부르면서도. 예, 그렇게 느꼈던 노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노래가 알고 보니까 프랑스 샹송 가수가 불렀던 노래를 누군가가 번안해서 네, 가사만 바꿔서 불렀던 노래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이 노래 원곡은 5월의 노래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인데요. 네. 그렇지만 내용은 무척 슬픈 내용을 다루고 있죠. 원곡의 제목이 누가 할머니를 죽였나인데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노래한 거래요. 미셀 폴라레프라는 가수가 불렀고요. 이름이 어렵네요. 안락하고 평온했던 자신의 안식처를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그 폭력적으로 뺏기게 되죠. 그 충격으로 꽃과 나비를 좋아했던 할머니는 죽게 되고요. 그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아이고. 5월의 노래도 또 가사가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너무도 믿기 어렵고,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하지만 현실을 담고 있는 노래여서 더 슬픈 노래인데, 오히려 이 노래 많이 들어봤죠? 네, 5월의 노래는 5월에는 많이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광주 5.18을 다루는 소년이 온다라는 책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보면 좋은 영화가 있잖아요. 최근에 택시 운전사가 개봉을 했고, 그 전에는 화려한 휴가, 그다음에 꽃잎, 그다음에 강풀이 쓴 웹툰으로 26년이 영화로도 나왔었죠. 아이고 그때 한발의 명중을 완전 은근히 기대했었는데 그렇게 네, 저도 완전 기대했어요. 아쉽게도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해결되지 못하고 최근 영화 택시 운전사가 1,000만 관객 이상의 흥행을 몰고 있는데 그만큼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일,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화 택시 운전사 삽입곡 중에 한 곡을 들어볼까요? 좀처럼 영화에서 이분 노래를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 영화에서만큼은 흔쾌히 수락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필 단발머리. 네, 불후의 명곡이죠. 조용필의 단발머리 듣고 왔습니다. 조용필 씨는 천의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 돌아와요 부산항에부터 시작해서 모나리자, 킬리만자로의 표범, 또 최근에 히트곡 헬로도 있었죠. 네. 영화를 보고 나서 저희 집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저희 부스 앞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사연과 신청곡 담아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조금 덥다 싶은데 아까 음악 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흔쾌히 몸동작을 취해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뭐랄까요? 이 송강호 씨 연기에 푹 빠져서 처음에 어떤 광주 이야기니까 슬프기도 하고 해서 안 볼까 하다가 송강호는 믿고 보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이 장면이 생각이 나요. 이 노래가 흐르면서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송강호 씨가 네, 막 따라 불렀던 그 장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네. 저는 손님을 놓고 왔다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저도 영화를 보기에는 봤는데 엄청 울면서 봤어요. 윤희 영화 어땠나요? 울었죠. 저 2번 봤는데요. 첫 번째 볼 때보다 2번째 볼 때가 더 감정이 이입이 돼서 울게 되더라고요. 좀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 역사적 사건을 다룬 책, 그다음에 영화 이런 걸 마주할 때마다 너무 소름 돋고 힘들어지곤 하는데 이 영화는 조금 다르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요? 저에게는 잔잔하게 요동치는 영화? 한꺼번에 질문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는 영화였어요. 네. 어떤 질문을 던지던가요? 그냥 역사적 사건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개개인이 소시민이라는 개인이 불이라던가 사회에 모순된 현실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물어본다고 할까요? 극 중에 택시 운전사 김만섭은 광주 시민들 그리고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실제로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짐작하고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로만 보자면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그 10만 원을 벌기 위해 갔다가 나중에는 한 사람으로서 나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아까 오이도 말했지만 저도 그 장면 울컥했는데 아빠인 송강호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을 하죠.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이렇게 흉내를 못 내겠지만 아무튼 자신이 밤새 고민하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 광주를 떠나기로 마음 먹었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양심에 되돌아가는 그런 행동, 입술이 파르르 떨리던 그 울먹거림과 용기를 네, 마주할 때 정말 슬펐습니다. 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죠.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직접 겪지 않아도 이렇게 책이나 영화를 보면 정말 더 아프게 새겨지는 때가 있어요. 네. 네, 저는 뭐 4.3이나 광주가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세월호 관련해서 네, 그 관련한 책을 읽을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봄이 올 거예요. 라는 책이었는데, 네, 그랬습니다. 혹시 그런 책 있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새겨지는 책들이 저 세월호 관련된 모든 책이 그랬던 것 같아요. 김탁환 씨가 쓴 거짓말이다. 이 책은 진짜 꾹꾹 울음을 눌러가면서 읽었는데 그 고인이 되신 김관홍 잠수사 이야기잖아요. 네. 어떠했어요? 이 책 읽으셨나요? 네, 거짓말이다는 책은 읽지는 않았는데, 네. 좀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봄이 올 거예요. 하고. 그 책을 읽기 전에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두려웠거든요. 그 사건을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읽고 나니까 정말 읽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읽기 전에는 혼자 갖는 두려움이었다면, 읽고 난 후에는 함께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경험이 무척 고마웠던 책 읽기의 경험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1부 끝곡으로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5월의 노래 원곡이죠. 미셀 폴라레프의 노래 누가 할머니를 죽였나를 먼저 청해 듣고 이어서 스탠딩 에그가 부르는 오래된 노래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저희는 지금 2017 대한민국 독서 대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책이나 그 밖에 소개하고 싶은 책 또는 사연 있으시면 음악과 함께 사연함에 넣어주세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네,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아주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는 곳이에요. 라고 사연을 적어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익명이고, 라디오를 듣고 있으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 모모가 생각납니다. 모모의 이야기가 재밌고 신비해서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모르는 책을 많이 알게 되어 행복합니다. 하고 신청곡, 김만준의 모모 신청하셨어요. 세 번째 사연인데요. 저 책 선물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신청곡 틀어주세요. 아델의 롤링 인 더 딥인데요. 네. 어떤 책 선물 받으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스탠딩에게 오래된 노래 이어서 네, 지금 방금 아델의 롤링 인 더 딥 이거 들려드릴게요. 네, 1부를 마치며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고 신청곡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독서 대전과 함께하는 미니 FM 지금 가까이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1부에서 가을이 오는 소리, 책이 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 2부에서는 기억하는 힘, 책으로 연대하다라는 이름으로 만날 텐데 기억한다라는 것은 뭔지 혹시 추천하고 싶은 책 또는 기억한다는 의미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머릿속에 새기고 있다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까 말했던 5.18이나 세월호나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게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를 끊임없이 살피는 것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제 기억하고 싶은 책,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거는 책 추천? 네, 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책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지금까지 꽤 무거운 책들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해마다 기다리는 책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라는
좋죠. 이름으로 예. 네,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이건 내가 잘 몰랐던 여러 작가들을 흥미로운 단편 소설들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데 네.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5,500원이라는 책값이에요. 아. 네, 젊은 작가들을 널리 알린다는 의미에서 보급가로 네.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뭐 KBS, MBC 언론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쵸. 언론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데요. 그쵸. 이 싸움에 연대한다는 의미로 네, 나쁜 뉴스의 나라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작년에 나왔는데요. 뉴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뉴스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거를 좀 제시를 해줬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추천하고요. 이 네. 책은 그 매체 비평지 미디어 오늘의 기자였던 네. 조윤호 씨가 쓴 책입니다. 윤희도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나요? 저는 글쎄요, 추천하다. 제가 이제 추천하는, 오이가 방금 추천한 책 중에, 네. 나쁜 뉴스의 나라도 있었는데, 최근에 그 같은 미디어의 어떤 것을 보자면, 박성재, 그 해직 기자죠. 박성재 씨가 쓴 권력과 통제를 읽고 싶어요. 추천한다기보다는 이제 읽고 싶은 책으로 그 책이 떠오르네요. 네. 이렇게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책. 저는 그래서 책으로 연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공유하면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경험이 무척 좋은데, 그래서 책을 읽는 행위를 연대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보았거든요. 오이는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연대하고픈 게 있으면 네,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책들이 네. 그 책들이고요. 뭐 MBC, KBS 이런 이야기들도 했지만 사회에서 좀 약자들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이 많이 읽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페이스북 어떤 분의 글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내 몸의 중심은 어디인가? 예를 들면 머리인가? 가슴인가? 네. 하지만 내가 손가락을 다치면 그 아픈 부분이 나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중심은 아픈 약자들 위해서 네, 힘이 없는 약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사회 중심이다라는 말을 네, 들었는데 아주 기억에 남아요. 네. 그런 책들,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책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정희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작가상도 받았다고 좀 전에 들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기억과 공유 그리고 연대. 아이유가 부른 이름에게란 노래 가사에서 저는 기억의 의미를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이 곡 들으면서 2부를 마칠까 합니다. 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라는 시를 옮겨봤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걸어온 발자국이 희미해질까봐 불안하기도 하는 게 삶이라는 길인데요.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가을로 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음악, 책으로 여행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편하고 진솔한 목소리 오이랑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윤희와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고, 네, 좋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릴까 해요. 네. 남은 시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진행될 미니 FM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와 같이 옆에서 진행을 도와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노래죠. 끝곡으로 윤도현 밴드가 부르는 흰수염고래 들으시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모두 평화로운 날 보내세요.